네, 이 시각 지진에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전 세계가 지금 구호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데요. 희생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오늘은 시리아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실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헬프 시리아란 단체를 만들어서 각국의 시리아 난민 캠프를 지원하고 있는 압둘 와합 씨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시리아에서도 지금 희생자가 3천 명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현지에서 어떤 소식들 들려오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활동가들 통해서는 계속 받았던 소식들은 지금까지는 사망자는 3,500명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3,500명이요? 예, 오늘 한국 시간은 6시까지 업데이트인데요. 그 하얀 헬멧이라는 단체 라이더 살레 대표님이랑 실시간으로는 이렇게 소통하면서 현장 상황도 파악하고 다른 단체 대원님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는 실시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장면은 어디입니까? 시리아 어디예요, 혹시? 시리아 이 지역에는 진데르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시리아 북부 지역입니다. 터키 안타키아랑 거리는 30분밖에 안 된 거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그 하얀 헬멧에서 보내준 영상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얀 헬멧은 실시간으로는 계속 언론에서는 그 현장 모습들도 계속 올리는데요. 저한테 특별히도 보내두고 저는 계속 한국 단체들한테도 고용하면서 이렇게 시리아 상황도 알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 지인분들 중에서 시리아에 계신 분들 소식 직접 들으신 게 있습니까? 예, 시리아에서 계신 우리 친척하고는 지인들 중에서는 몇 명 더 돌아가셨고 그리고는 10명 이상도 다쳤습니다. 예. 지금 하얀 헬멧 대표 라이드 알살레 씨가 현지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하얀 헬멧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하얀 헬멧은 시리아에서는 설립한 쿠후 단체, 쿠주 단체입니다. 예, 대원들 모두 시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폭격 떨어졌을 때는 제일 먼저 현장에는 출동하고 뭐 사람들은 구조하는 단체입니다. 네. 그럼 하얀 헬멧이 이제 최근 활동하는 지역이 그 지진 피해 큰 알레포 지역인 건가요? 맞습니다. 하얀 헬멧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는 시리아 북부와 북서 지역입니다. 알레포 북쪽이고 이들립 북서 지역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지에서는 매몰된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소식이 들립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라이더 살레님하고 다른 단체 대원들이랑 이야기하면서는 그분들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건물에 갇혀 있는 사람들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은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입니다. 맨손으로는 활동하고 있지만 사람들 꺼내고 있지만 아직 시간상으로는 그 사람들은 구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구해야죠.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목소리가 들리는데 직접적으로는 꺼내지 못해서 장비도 너무 마음이 부족하고, 아픕니다. 예, 장비가 부족하고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황 보니까 아까 뭐 중장비들이 좀 있기도 했는데 직접 이 돌덩이들을 들어서 구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 다양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마다는 건물 방식도 다르고 도시 건축 방식도 다른데요. 그래서 장비들은 여러 지역에 분산되고 있는데요. 전문 장비 없을 때는 일반 이렇게 트럭이나 같은 걸로 이용하면서 하고 그리고는 장비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는 집에서는 쓰고 있는 드릴이나 같은 것을 다 꺼내서 이렇게 구조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구조할 때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꺼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전 세계 각지에서 구호 물자도 보내고 또 구조대도 지금 파견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리아에 국제 구호단체나 그 구조대가 들어가기가 어렵다면서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가려면 갈 길이 많습니다. 지금 내전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시리아는 특히 북쪽에서는 계속 내정 쪽이라서 구호단체들은 형제단체한테 위탁해서 구호물자 계속 보내왔습니다. 위탁해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어떤 단체들은, 국제단체들은 시리아 안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부터, 지진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는 거기 폭설이 많이 내려서 눈 많이 내려서 그래서는
구호 활동이 엄청나게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진 일어나기 전에는 이미 2주 동안 시민들은 시리아 국민들은 아예 아무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지진이 일어난 후에는 이렇게는 길이도 막혔고 그리고 아예 물자도 없고 장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리아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국제단체들은 도와주고 싶어도 그리고 시리아 안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틀 전부터는 이렇게 도로를 다 다시는 공척했고 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길이 있지만 보낼 물자 없습니다. 보낼 물자가 좀 없다고요? 안타깝지만 국제단체들은 대부분 다 터키 쪽만 집중하고 있어서 시리아까지는 신경 쓸 여유 없나 봐요. 그래서 하얀 헬멧하고 다른 단체들은 계속 온라인으로 거무금하면서는 그 국제사회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길을 열었지만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 보내주세요. 구호물자 보내주세요. 외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대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을 때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시리아 대사관이 한국에 있나 찾아봤더니 일단 한국에는 없고 없습니다. 대사관에서 내고 있는 목소리도 뚜렷하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한국이랑 시리아랑 외교 관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뭐 아예는 시리아 대표할 정치적인 공식적인 대표가 없습니다. 근데 터키 대사관에는 이미 있기 때문에 터키 대사관에는 크게 이렇게 무금 활동 펼치고 있고 많은 한국 국민들이 따뜻한 마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따뜻한 마음은 아직까지 터키까지만 전달되고 있는데 시리아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아사드 정권이 독재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국제사회에 여러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 관계를 수립한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제구호 단체들이 직접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 구조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시리아 정보군 통해서 시리아 정보군이 통제하는 지역 통해서는 진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시리아 정보군은 북지역을 아예 봉쇄시키고 매일매일 폭격합니다. 지금도 폭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또 폭격하고 있습니다. 지진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어제와 엊그제는 시리아 정보군은 마라라는 지역을 시리아 북쪽에 있는 마라 마을 계속 폭격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구호 시리아 정보군 통해서 돌아오는 구호물자들은 절대 시리아 북쪽에서는 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인 거고 지금은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면은 저희가 돕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돕고 싶은 분들은 도울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하얀 헬멧과 다른 단체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통해서 또 시리아 안으로는 북쪽에서는 물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헬프 시리아에서 지금 연락을 해서 하얀 헬멧 활동 단체는 지금 반군 지원 단체죠. 반군 지원 단체 아닙니다. 이거 구호 단체입니다. 시리아 북쪽에 있는 단체뿐입니다. 근데 반군 속하지 않고 정보군도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이라든지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시리아 정보군을 받아주지 않고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하얀 헬멧이라는 단체가 시리아 정부 지역에 들어가면 즉시 바로 공격합니다. 폭격. 지금 유엔에서는 일단 해당 지역에 인력 파견해서 좀 현장 상황을 파악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지에서 전해 듣는 바로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겁니까? 필요한 것을 바로 인력하고 다음에는 장비 필요합니다. 장비요. 두 번째는 음식하고 따뜻한 난방 시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들 많이 필요합니다. 사상자 많고 무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치료해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의사도 필요하고 또 구조 활동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구호 물품도 필요하고 너무 필요한 게 많네요. 필요 없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거의 나무도 필요합니다. 제가 구호 단체들이랑 계속 연락하면서는 일손이 필요한 것 무엇이는지 계속 물어보면 계속 나무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일단 장비는 제일 중요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자, 헬프 시리아 모금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후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헬프 시리아는 더브라미스 단체하고 다른 단체랑 같이는 협조하면서는 모금 활동하고 있는데 1시간 전까지 모금 금액에는 1,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얀 헬멧
단체한테는 기부하려고 합니다. 전달하려고 하고 예. 그리고 다음 주에 팀 만들어서 터키로 막영할 예정입니다. 네, 네. 하얀 헬멧이나 헬프 시리아로 기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저희가 검색창에 검색을 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하얀 헬멧은 계좌도 있고 뭐 기부 방식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한국 계좌 번호를 개설해서 예. 이 한국 계좌 번호로 검색하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는 하얀 헬멧으로 우리가 전달하겠습니다. 아, 네. 검색을 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도 있고 혹시 지금 이렇게 너브라미스 예. 헬프시리아만 검색하시면 아. 여기 링크 바로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 물품을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아까 음식이나 뭐 옷 같은 것들 필요하다고 네, 하셨잖아요. 한국에서는 음식과 물품을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금은 우선입니다. 일단은 튀르키예, 시리아 모두 지진 피해, 강진 피해로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엔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도움은 지금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예, 맞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거기 제대로 신경 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유엔에는 천천히 약간 내리게는 행동하고 있는데 현장 상황은 엄청나게 위급합니다. 네. 예, 근데 길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아마 정치적인 의견이 합의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아. 유엔 쪽에서는 시리아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시리아 쪽으로 시리아 정부군 쪽으로는 내비를 보냈고 지금 협상 중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예. 유엔에서 상황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제 구호가 된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집이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로 이동해서 지내십니까? 사람들 지금 길거리 자고 있습니다. 아. 예, 갈 데가 없고 길거리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슬람 사원이 있거나 무너지지 않았던 학교이면 거기 대피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길거리에는 춥게 어렵게 무섭게는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강추위에 많은 분들이 살기가 더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 폭설도 많이 내렸다고 하고요. 네. 아, 피해자가 더 많이 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예. 어제 하얀 헬멧 라이더 살리님이랑 전화하면서는 아마 골든 타임이 지나면 예. 여기가 몇천 명이 더 늘을 거라고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난민 구호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지금 시리아 난민 현황 이제 내전이 워낙 10년 넘게 오래 지속돼서 어떤 상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시리아 혁명 일어난 후에는 내정으로 바꾸게 됐고 정쟁으로 바꾼 후에는 시리아 정부군은 시리아 북쪽에서는 망군들이 몰려있는 지역을 매일매일 폭격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리아 사람들은 시리아 북쪽으로는 이동하고 시리아 북쪽 터키와 가까운 지역에 머물고 있는데 시리아 북쪽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 국민들이 지금 600만 명 넘었습니다. 그 600만 명 사람들은 90% 이상 나무도 국제사회에 보낸 물자로 이중하면서 생활해왔습니다. 그리고 네. 폭격 때문에 모든 인프라가 다 아예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헬프시리아와 다른 단체들은 보내준 구호 물자로 사람들 이중하면서 거기에는 전기, 인터넷, 병원, 교육이 다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헬프시리아 같은 단체는 워낙 작은 단체라서 1년에 한두 번씩 구호 물자는 그 시리아 북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시리아 아이들 공부할 수 있게끔 내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 기회 주려고 초등학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올해 만들었던 초등학교 1,200명 초등학생들이 공부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진 이후에는 헬프시리아 학교는 대피소로 사용하고 있고 네.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만들었던 학교와 병원 나무 대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2019년까지 방문했는데 그 상황은 정말 열악합니다. 그 살고 있는 600만 명 중에서 400만 명이 난민 캠프에 살고 있습니다. 텐트 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고 겨울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영하는 10도 넘고 항상 눈이 또 내리는데 엄청나게 똘똘똘 떨면서는 고생하고 있고 네. 특히 2년 전에 코로나가 또 예. 시작한 후에는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시리아 상황 길어지면서는 국제사회 시리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지금 갈수록 이렇게 없어지면서 네. 외면하고 있으면서 시리아 안으로 돌아갈 구호물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 코로나 겹치면서 백신도 없고
그 코로나 대책도 없는 상황이고 구호물질 없는 상황이라 1년 반 동안 시리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진 일어나기 전에도 계속 단체들 올리면서 사람들은 배고파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작은 질병으로는 돌아가셨던 난민들 많습니다. 치료해줄 의사도 없고 약품도 없기 때문에 다들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하면서 지진이 일어나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진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압둘 와합 씨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10여 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신 분이고요. 시리아의 명문대 이제 법대 졸업하시고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한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 압둘 와합 씨로부터 어려운 시리아 상황 들어봤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